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들어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3년 8월 3일이고 목요일이네요. 자, 오늘 올망졸망 꼭지로 하나 골라봤고요. 자폭 드론, 드론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도 자폭 드론을 개발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했죠. 그렇지만 여태까지 공식적으로 뭐 과제명이나 프로젝트 명에 자폭이라는 표현, 우리 이쪽에서는 지금 직충돌이라는 표현인데 같은 말이겠죠. 그런 것을 채용한 지금 사례는 처음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그 특장점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행사를 갔다 왔어요. 행사할 때마다 제가 이번에 한 3번째쯤 방문하는 것 같은데, 금년은 좀 한참 휴가 때 더운 날 해서 다녀오느라고 조금 쉽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지금 몇 가지 관심 가는 내용들을 좀 발견을 했고, 오늘 그 첫 시간이고 또 다른 거는 여건이 되는 대로 멀지 않은 시간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게 이제 거기 있는 이제 설명에 붙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LIG 넥스몬에서 한 거고요. 대대급 이하, 자, 대대급 드론이에요. 자, 그 말은 이게 뭐냐면은 4단급 드론은 우리 또 새로 곧 채용하려고 하죠. 이전까지 쓰던 게 있었는데 그거 사실은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이쪽 분야 발전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교체 작업에 들어갔죠. 그래서 그거는 아예 밑에 무장을 직접 장착할 수 있는 행위인 것 같아요. 예. 자, 4단급, 그 밑에는 가면 여단급도 있어야 되거든요. 또 대대급이 있다 하면 밑에 중대급도 있을 수 있다. 다른 전 세계적인 지금 드론 개발 추이를 보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그 위에 급으로 가면 이미 우리 군단급 무인기 나왔고 고고도 무인기 또 다 있는 거잖아요. 자, 한번 볼게요. 타격, 정찰과 타격을 두 개 다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남들을 그대로 이제 뭐야 성과를 인정받은 거, 또 효과가 입증된 걸 그대로 따라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술력을 넣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최적화시켰다, 이런 시도를 한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가죠. 이걸 보면은 원래 18년에서 20년 사이에 이런 거 사업을 하나 했는데 개발 이후에 군에서 써보니까 상당히 괜찮더라. 그래서 요런 점만 개선해 주면은 군에서 빨리 해보겠다. 그래서 신속 시범 획득 사업으로 해가지고 개선행위 나온 거예요. 작년 2022년 9월에 나온 거죠. 자, 이렇게 됐으면 이거는 채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18년부터 시작했는데 한 5년이 안 돼서 지금 채용 준비까지 들어가는 상황이죠. 예. 자, 그런 게 이제 개괄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거고. 자, 정찰과 타격을 둘 다 아우를 수 있다. 이 말은 대대급에서 대대장의 지휘하에 이게 뭐 대대에 한 대만 배치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여러 대는 들어가겠죠. 그러면 정찰 자산, 옛날로 치면 잠자리 비행기 같은 게 하늘에 떠 있는 거고 항상 게다가 공격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대대급에 공군 전력이 생긴 거다. 옛날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 자, 이거 보면은 이제 수직 이착륙 방식으로 별도 활주로 및 발사대 불필요, 요런 게 이제 좀 애매한데 이런 게 재밌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은 회전익 모드와 고정익 모드 비행 제어 기술과 천의 비행 로직을 활용하여 VTOL 비행체로 운용한다, 이렇게 써야 맞는 말인 것 같은데, 타격 임무 미수행 시 회수 가능한 경제성 보유, 다 맞는 말인데 짧게 압축을 시켜놓고 또 조금 낯선 단어들이 있어서 탁 다가오진 않는데 설명을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VTOL이라는 표현은 많이 나오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약자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냐, 이거는 틸트 로터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가 틸트 로터, 지금 미국에는 미 해병대가 쓰는 큰 기종이 있죠. 그 기술을 가진 나라가 몇 안 돼요. 우리도 상당히 오래전에 확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기체, 큰 기체, 헬기나 사람을 수송하는 용도로 적용을 안 하고 있지만 드론에 적용해서 쓰고 있어요. 어쨌거나 쓰여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쉬운 기술이 아닐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저기 지금 앞을 보고 있는 프로펠러가 수직이 착륙을 할 때는 하늘을 본다는 거죠. 이렇게 그 뒤에는 이미 두 개가 하늘을 보는 게 있고, 자 그래서 헬기처럼 수직이 착륙을 하고 날아갈 때는 고정익처럼 빨리 날아갈 수 있다. 속도도 빠르다. 이겁니다. 이게. 예. 이 동력은 배터리로 보여요. 배터리. 예. 그렇기 때문에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우리나라처럼 특히 개활지가 부족한 곳에서는, 드문 곳에서는 회수할 때도 그냥 고정익 무인기를 회수를 하려고 그러면 낙하산을 펼쳐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서 빙빙빙 돌면서 떨어지게 자유낙하하게 돼 있어요. 예. 어디 망가질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리고 발사할 때도 보면은 발사대처럼 그 캐타풀트에서 발사를 해요. 팡 이렇게. 그럼 그 설비를 갖고 다녀야 돼요. 캐타풀트 설비를. 예. 자 그런 점을 틸트로트하는 것으로 다 극복했다. 이것은 상당히 훌륭한 조합이다. 그리고 우리가 틸트로트 기술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기술이다. 다른 곳에서는 함부로 이렇게 흉내내기 어렵다. 뒤에 보시면 알 겁니다. 예. 자, 상당한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거 잘 제가 올려놨네요. 이 러시아의 울란 자폭 드론이라고 요즘은 이제 란셋 드론이 인기가 있는데 초창기는 이게 많았었습니다. 예, 이게 고정익 이거든요. 고정익 드론이고 보시다시피 이거는 피스톤 엔진이에요. 피스톤 엔진. 예, 오토바이 엔진 1기통 들어간 거라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게 회수할 때 이렇게 회수하는 겁니다. 위에 낙하산을 펼치고 밑에는 쿠션 작용을 하는 게 더 같이 풍선이 하나 달리죠. 예. 이거보다는 스스로 안전하게 수직으로 착륙할 수 있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띄울 때도 마찬가지. 훨씬 좁은 공간에서 장비 필요 없이 바로 띄울 수 있는 거예요. 조립만 하면은. 이거는 이제 박스에 15kg들이 박스에 배낭형으로 넣고 가지고 다니는 거거든요. 병사가 개인으로 운영 가능한 거예요. 예, 두 사람이 운영하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극복했다라는 것이고 안정적으로. 자, 이게 이제 캐타풀트에서 울란 드론이 발진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모양이 딱 지난 북한에서 작년 크리스마스 때 넘어왔던 그 드론하고 똑같죠. 크기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방장관은 이거를 크기가 작기 때문에 무장 가능성이 없다라고 했죠. 그거는 전혀 아니올시다죠. 이거 그때 뭐 3m 뭐 이하기 때문에 무장이 안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확신 있게 했는데 거짓말입니다. 확실하게. 이거 보십시오. 예, 여기에 탄두가 5kg짜리가 실려요. 6kg짜리 참. 자, 이제 캐타풀트 저 장치를 갖고 다녀야 되겠죠. 저를 가지고 다니려면 차량이 있어야 될 겁니다. 병사가 도수 운반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산악 지형이 많은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어려워요, 이거. 기동성이. 예. 자, 그런 면에서 우리 큰 장점이 있다는 거고, 일단 병력이 훨씬 적게 붙는다. 차량이 안 붙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요즘은 이제 보병들은 다 기동화되어 있으니까 트럭이나 장갑차를 타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 안에 같이 갖고 다니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자, 이거는 울란 드론은 피스톤 엔진이라 이 약점이 뭐냐면은 지난번에 북한 드론도 그랬어요. 소리가 들렸어요. 시끄러운 소리가. 왜? 이거는 오토바이 1기통 오토바이 엔진이 달렸고 거기다가 머플러도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소리가 상당히 시끄러워요. 오토바이 소리가 딱 나요. 그러면 저게 눈에 쉽게 띄겠죠. 예,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기로 하는 겁니다. 전기로 하면 훨씬 조용하죠, 이게. 예, 저기 알아서 하기 어려워요. 뭐 정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타격에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대신 이건 피스톤 엔진이기 때문에 채공 시간이 뭐 열 몇 시간 아주 길어요. 예, 그리고 항속거리도 훨씬 길어요. 배터리를 쓰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페일로드, 즉 무장량을 줄이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비슷한 크기면. 그러면 뭘 손해를 봐야 되느냐? 항속거리를 손해를 봐야 돼요. 그래서 대대급이 되는 겁니다. 대대급. 대대 작전 범위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정도는 될 겁니다. 아마. 자,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조금 자세한 재원을 보면은 첫 번째부터 해볼게요. 첫 번째 줄부터 고속 정밀 타격 능력을 가지고 있다. 종말 속도가 130km까지 나온다. 시속. 예. 요거는 지금 많이 등장하고 있는 러시아의 란셋 드론 같은 것도 100km 중반 정도 돼요. 돌입 속도가. 마지막에. 그것도 내가 그거거든요.
배터리로 가는 배터리로 뒤에 프로펠러 돌려서 가는 거니까 어느 드론이나 이 정도 급은 됩니다. 우리가 최고로 빠른 건 같지는 않지만 보통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CEP가 3m 정도가 되고 상당히 정확한 것이고, 멀티콥터 대비 저소음 및 고속 비행이 가능하다. 멀티콥터는 뭡니까 여러분? 좀 이따 사진 보여드리겠는데, 이거 이 헬리콥터처럼 생긴 드론인데 한 4개 정도 달린 거, 4개 이상. 보통 수송용으로 많이 쓰죠. 그런데 그거는 그 자체로서 항상 이동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고 소음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틸트로트는 전진할 때는 이렇게 해서 고속으로, 상대적으로 고속으로 간다는 거예요. 시속 90km 이상으로 날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고정익 드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속도가 어느 정도 되냐면 100km 중반쯤 돼요. 예, 제가 알기로는. 자, 그거보다 느리지만은 멀티콥터보다는 훨씬 빠르다. 그리고 자폭을 하는 순간에는 가속을 해서 130km까지 시속 올릴 수 있다. 이런 거고, 그 다음 제가 노란 동그라미 쳐놓은 게 무게가 중요하죠. 15kg 미만으로 돼 있다고 돼 있어요. 15kg이라고 할게요. 백팩형 가방에 넣는다. 자, 그럼 15kg짜리 하나 짊어지는 거예요. 개인이 질 수 있겠죠. 먼 거리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2명의 운용 인력으로 한다. 이게 아까 러시아의 울란 드론하고는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무게 자체는 비슷해요. 그것도 15kg이에요. 그렇지만 그건 발사대가 필요하잖아요.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기동성이 떨어져요. 한번 설치한 곳에서 계속 써야 될 거예요. 이동하려면 풀어서 차에 싣고 다녀야 되겠죠. 차도 뭐 트럭 정도는 내야 되겠죠. 우리는 훨씬 기동성이 좋다. 산악 지역에도 차가 못 들어가는 곳에도 활용할 수 있다. 넓은 공간이 필요도 없다. 아주 조그만 공간. 드론을 하나, 뭐 2, 3m도 안 되죠. 1, 2m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거기 놓을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띄울 수 있다. 회수도 할 수 있다. 그런 공간으로. 즉, 이것을 잡기 위해서 낙하산으로 떨어뜨리면 고중익기처럼, 울란 드론처럼 바람이 불고 이러면은, 뭐, 이상한 데로 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산악지역에서 운용한다면 절벽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필요했고, 그것을 틸트로트 기술, 우리가 확보했던 거, 그거를 적용해서 해결했다. 다른 나라에서 흉내내기 어려운 기술이다. 이렇게 돼 있고,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 이 2인 운용 인력으로 운반 전개 가능하다. 이게 큰 차이점, 이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 보면은 이제 뭐 탄두를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는데 고폭탄, 열압력탄, 연막탄, 교체하게 돼 있다는 거죠. 앞에 부분을 다 배터리 넣고 빼듯이.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이상의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간접적인 정보를 활용해서 추정을 해봐야 돼요. 이 정도 급의 드론인데, 란셋 드론처럼, 란셋 3 드론, 란셋 드론 요즘 이제 주가 올라간 거, 뭐 레오파르드 전차도 부시고, 뭐 크랩 자주포도 부시고 하는 그게 15kg이에요. 그것도 같잖아요. 탄도 5kg이거든요. 똑같은 전기 추진인데. 그러면 우리의 목표 대대급 드론에도 당연히 5kg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그 5kg 들어가면은 여기에 대전차 탄도 들어갈 수 있어요. 성형 자격 탄도. 그 제목에 적은 겁니다. 현궁 탄도 넣으면 된다. 딴 거 쓸 거 없고. 안에 뭐 적외선 유도 장치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탄도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성형 자격 탄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 언급을 안 해놨어요. 지금 이게 그냥 고폭탄, 열압력탄, 연막탄, 성형 자격탄 있어야 되는데 없거든요. 들어간다고 봅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른 사례들을 통해서. 자, 먼저 멀티콥터 말씀드려볼게요. 이거 DJI 건데 이게 이겁니다. 헬리콥터는 한 개 있는 거고 멀티콥터는 이렇게 4개 이상 8개짜리도 있고 그렇죠. 이것도 우리도 뭐 개발하고 있어요. 보니까 수송용으로 주로 쓰려고. 이거는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좀 있지요. 그래서 공격용 무기로는 이렇게 좋지가 못하다. 지금 우크라이나전에서 드론을 쓰는 걸 보면 정찰 드론의 좌표를 찍어준 다음에 포격이 시작되면은 위치를 바꿔요.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든지, 그 뭐랄까, 우군의 포격에 희생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리에 호버링 하는 기능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저걸 유심히 관찰하려면, 그리고 정가 확인도 하려면. 그죠? 그게 만약 고정익이라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 호버링이 되는 이런 멀티콥터 형식이면 저걸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죠. 이동할 때. 그것을 우리는 틸트로트를 써서 다 극복했다. 필요할 때는 빨리 움직일 수도 있고 또 정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호버링도 된다. 제자리에서 고도만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정찰용으로도 최적화된다.
대신에 공격도 된다. 그것도 기존 고정기 형태의 최종 돌입 속도랑 크게 차이가 없는. 왜냐, 요격당하면 안 되니까. 상대방이 회피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 공격을 마음 먹었을 때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돌입해야 되는 거죠, 목표물에. 자, 그게 틸트로트 때문에 가능하다. 자, 울란 드론 볼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거. 보면은 이것도 전체 중량이 15kg이고 적재 중량이 6kg이에요. 6kg 탄두를 실을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아까 15kg에 백팩에 다 들어간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거는 백팩에 열어서 상자를 열고 거기 있는 드론을 펼치면 돼요. 그럼 바로 띄울 수 있는 건데, 병사들이 이것을 이제 이동, 전개, 그 중량을 전체 다 합하면은 울란 드론은 사실 훨씬 더 많죠. 이게 캐타풀트 무게도 들어가야 되니까 뒤에. 그죠? 우리는 총 무게가 박스까지 백팩 포함해서 15kg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건 엄청난 차이예요, 사실은. 그리고 적재 중량도 5, 6kg으로 맞추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 미국의 사례죠. 스위치 블레이드 600이라고, 스위치 블레이드 600도 있고 300도 있어요. 300은 작아요. 그거는 대인용 탄두가 들어가 있어요. 600을 골랐어요. 왜냐면 600이랑 비교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무게가 15kg이니까 똑같죠, 우리 거랑. 이건 전기 추진이에요. 이건 날개가 접혀 있다가 안에가 뭐 압축 공기나 아니면 뭐 부스터 같은 게 조그맣게 달려서 팍 뿜어내는 형태예요. 박격포식으로. 자, 우리는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실제 무게는 15kg 더하기 이 박스 무게 그리고 부스터 무게 다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조그만 로켓 부스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저기. 이제 캐타풀트가 없는 대신에. 그러니까 우리 틸트로트는 상당히 유효한 거예요. 전체적인 무게를 확 줄여주는 거예요. 왜? 스스로 떠오르니까. 그것도 이게 훨씬 안전하게. 크기도 이보다 훨씬 작겠죠. 이걸 들고, 이거는 개인이 못 들고 다녀요. 그래서 보통 차량에서 거치해요. 이게 스위치 블레이드 600 같은 경우는 움직이려면 차가 있어야 돼요. 그건 아까 러시아의 울란 드론도 마찬가지예요. 무장 자체는 15kg이지만 그 15kg의 무장, 15kg짜리 무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부가적인 무게가 많다는 거죠. 병사 숫자도 많이 필요하겠죠. 차량도 필요하고. 거기서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틸트로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자, 이걸 보면은 이게 이제 15kg이죠. 그리고 이것도 배터리 추진이에요. 전기 추진. 여기 보면은 채공 시간이 40분 이상이고 작전 방향이 40km예요. 이 배터리 기술이 우리가 이 미국보다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방식이 좀 다르지만 이건 틸트로트이기 때문에 이거와 비슷한 유사한 사거리가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가동 시간하고. 즉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대급에서 이게 몇 대 정도 운영이 될 거기 때문에 대대급에서도 이미 항공 정찰이 항상 가능한, 상시 가능한 상태에서 직진을 살펴보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자산으로 타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시급한 타격 목표가 있다. 시간이 지나면 딴 데를 뭐 포격 요청하고 할 시간이 안 되는 부분, 핵심적이다. 금방 사라질 수 있다. 숨어버릴 수 있는 그런 목표는 직접 타격도 한다. 란셋 드론만 하더라도 가격이 지금 한 2, 3천만 원대요, 러시아에서. 그럼 이것도 우리는 그보다는 비쌀 거라고 봐줘요. 미국보다는 싸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쉽사리 막 써제낄 수 있는 그런 자산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기본은 포격 유도를 먼저 하겠죠. 대대급에서 보유한 자산으로 타격을 먼저 하고, 그게 안 되면 좀 상위 제대 요청할 수도 있겠죠. 자, 뭐 여기에 EOIR 시스템 붙어 있어서 주 야간으로 상관없이 쓸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것도 배터리의 추진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용할 거다. 특히 뭐 정찰하는 데 있어서는 더 중요하죠. 타격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상대방이 몰라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크게 참고가 되는 내용이 스위치 블레이드 600의 탄두는 뭘 쓰느냐, 제벌린 탄두를 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흥미가 가는 부분이죠. 무게 똑같잖아요, 우리 거랑. 근데 제벌린 탄두를 쓴다. 현궁급의 대전차 미사일이죠. 거기는 제벌린은 직경이 우리 현궁보다 좀 더 두꺼워요. 그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즉 우리 현궁 탄두보다 제벌린 탄두가 무거울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자, 됐죠. 그렇지만 우리가 관통력은 더 좋죠. 현궁을 안 넣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 대대급에서 여기다가 대인탄도만 넣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예. 왜냐, 저게 기갑 세력이 더 큰 위협이니까. 먼저 제거해야 되는 대상이잖아요, 그죠? 예. 대인용 탄두를 가진 드론은 자폭 드론은 그 밑에 중대급 이런 데 들어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미국도 밑에 이게 스위치 블레이드 600 말고 300짜리 있잖아요. 그거는 보병이 개인적으로 들고 다니는 거. 근데 우리는 이것도 들고 다닐 수 있게 해놓은 거죠. 예, 거기서 지금 여러 가지 격차를 좀 내고 있어요, 우리가. 예. 자, 아까 울란 드론 같은 경우도 적재 중량이 6kg, 제블린 이게 스위치 블레이드 같은 600 같은 경우에도 제블린 탄두가 들어간다. 이것도 수킬로는 되겠죠, 최소한. 예. 그러면 우리에도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 란셋 드론인데 이게 란셋도 1이 있고 3가 있고 뭐 좀 개량형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란셋 1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스위치 블레이드 3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kg 탄두가 들어가고 저걸로는 대전차 탄두를 만들 수는 없겠죠. 너무 작아서 대신 가볍겠죠. 란셋 3가 주력인데 이게 뭐 레오파르도 작고 뭐 이런 거잖아요. 5kg 탄두가 들어가요. 이것도 전기 구동이고. 자, 그러면 우리도 5kg은 들어간다. 예. 그리고 따로 개발할 필요도 없이 현궁 탄두에서 복잡한 거 다 빼고 탐색기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승형 탄두만 넣으면 된다. 그럼 간단하다. 예, 그렇게 됐을 것이다. 그리고 대인 공격이 필요한 경우에는 탄두를 바꾸면 된다. 쉽게. 예, 그렇게 예상이 돼요. 예. 자,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제 오늘 처음 등장한 거죠. 예. 자폭 드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육군이. 예.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이제 첫 선입니다. 예. 틸트 로트를 채용했다는 게 이 시스템이 가진 많은 장점을 설명한다. 예. 경제성까지 이야기한다. 회수가 쉽다, 안전하게. 예. 그리고 틸트 로트이기 때문에 호버링이 가능하다. 그러면 정찰에 최적화됐다고 볼 수 있다. 예. 한 자리에서 맴돌 수 있으니까. 필요하다면은 작전 지역까지 빨리 갈 수 있다. 틸트 로트니까. 앞으로 로트를 앞으로 해서 직진을 고정기처럼 한다. 돌격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작전 범위가 넓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죠? 그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서 무게를 최소화한다. 발사 도구가 필요가 없다. 스위치 블레이드 이런 박격포 같은 관도 필요 없고 추진기도 필요 없고 뭐 그게 부스터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게 필요 없고 러시아 드론들처럼 캐타풀트도 필요 없다. 운용 인력이 확 준다. 개인이 도수 운반이 가능하다. 15kg 정도는. 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예전에 M60 기관총 같은 경우 10kg 훨씬 넘죠. 거기다가 탄약통까지 짊어져 보세요. 그거 두 사람이 운용하는 거예요. 그보다 가벼운 거예요. 15kg짜리니까. 그죠? 네. 자, 그래서 정찰 자산으로 활용할 때는 포격 유도가 문제겠죠. 그럼 대대장이 혼자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대대급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무기 체계가 4.2인치 박격포가 대대급으로 내려가 있죠. 예단급에서. 예. 그 다음 80mm 박격포가 당연히 있고. 예. 그 다음 현궁 미사일이 있어요. 대대급에. 예. 그렇죠. 그 다음, 이건 제가 작년 DX코리아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현궁하고 이게 팀을 맞추는 게 차륜형 자주 대공포라고 그래요. 그게 패키지로 같이 돼 있대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어떻게 보면 이해가 돼요. 자, 차륜형 자주 대공포도 대대급에서 쓴다는 거예요. 즉, 왜? 드론 같은 거에 대해서 막아야 되니까. 그죠? 근데 왜 그럼 현궁이랑 같이 있느냐? 저게 대공격이 없을 때는 지상 공격용으로 타격용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30mm 프로. 그래서 현궁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조합이면 지상 공격을 감행한다고 하면 상당히 대단한 화력을 생산할 수 있겠죠. 저게 기갑세력까지 포함해서. 예. 자, 그런 화력을 유도한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4.2인치 박격포나 80mm 박격포로 해결을 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다가 급박한 목표물이 있다. 그러면 직접 타격한다. 자폭으로. 예. 그 다음 잘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그리고 안 맞았으면 좌표를 새로 전송한다. 이런 것도 된다. 예. 그리고 앞으로는 뭐 대대, 여단, 사단까지 쫙 연결될 거 아니에요. 실시간으로 거의. 예. 그래서 직접 해결이 안 되는 자산들 숫자가 너무 많거나 강력해서 그러면은 예단급의 지원, 사단급의 지원이 같이 참여할 수 있다. 그건 드론도 마찬가지다.
예, 이런 것을 그림을 그리고 있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대급이 나왔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단급도 있고 거비에도 있고, 4단급은 우리는 직접 무기를 달고 다닐 것 같아요. 예. 그 다음 중대급도 있고 그 밑에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분대급에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제 20mm 탄 같은 거, 개인용 로켓탄 같은 게 지금 하는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초소형 드론 같은 게. 자, 이제 앞으로는 드론 전쟁이 될 것 같고, 이 히어로 시리즈라고 이게 이스라엘 건데, 이게 이제 대충 보면은 란셋 드론하고 좀 모양이 비슷해요. 거기도 보면 이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렇게. 예, 미국 같은 경우도 아까 스위치 블레이드도 보면 600이 있고 300이 있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이 틸트로트가 마음에 든다 하면은 틸트로트 같은 값으로 크기가 작은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수직 이착륙이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한국 전장에서는 특히나. 예. 그리고 그게 아주 정밀하게 조정만 된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트럭에서 발진할 수도 있고 트럭에서 회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장갑차 같은 데서 조그만 패드 같은 걸 만들면은 예. 그러면 뭐 기동력이라는 부분을 계속 살리면서 활용할 수 있거든요. 안전하게. 예.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조금 이제 전략적인 부분으로 더 제대가 높은 것으로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처음에 시도했던 하피, 추종, 하롭 이런 거는 엄청나게 오랫동안 채공하는 거죠. 그리고 저게 레이더가 탁 켜지면 돌진하는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 24시간 이상 채공하는 걸로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엔진이 배터리 구동이 아니겠죠. 그러면 요거는 피스톤 엔진 구동이 돼야 돼요. 예. 그 정도 장시간으로 채공을 하려면 여기 보면은 모양은 다 하롭, 하피 이런 건데 여기 보면은 ADD에서 개발하는 과제예요. 전부 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드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개발되면 요거는 이제 4단급이나 4단급 이상에서 쓰는 그런 드론이 될 것 같아요. 군단급에서 쓰는 자폭용 드론이죠.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